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재명의 헌재 장악, 거대한 음모 2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과 문형배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다른 헌재 재판관들의 문제점 해부를 해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의 의견이 오차 범위 안에서 좁혀졌다는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선 재판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 많습니다. 자,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또 50억 클럽으로 유명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동료라고 합니다. 참 발들이 넓어요. 얽히고 섞여 있고. 또 동생 이상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드렸습니다만 변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까지 가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여준 그런 골수 탄핵 찬성파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윤미향 아시죠? 정신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파렴치하게 착복하고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직 끝까지 수행을 했었죠. 이 이상희 변호사가 윤미향의 정의연대 이사 출신입니다. 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선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 각자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형배, 말, 글 이게 문제고요. 이미선은 돈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재판을 맡은 기업을 주식을 보유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소 판결 후에 그 연관 기업의 주식을 대량 또 매수를 했던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재산이 얼마로 늘었게요? 재산이 얼마 안 됐었어요. 2억 9천에서 42억 원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무려 한 39억 원이 늘었습니다. 야, 이거 주식의 귀재인가요? 근데 이 42억 원 가운데 83%인 35억 원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다 몰빵 쳤죠. 정말 대단한 주식의 규제인데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재산이 또 불어납니다. 얼마나 불었게요? 현재는 76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42억에서 76억. 거의 더블 가까이 늘어난 건데 5년, 6년 가까이 됐을 때 대단한 분 아닌가요, 이거? 이거 워렌 버핏보다 더 주식 저기가 높은 겁니다. 또 부부가 주식 거래 참 많이 하셨네. 합산 총 5천 건이 넘는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석사 논문들, 학사 논문들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곤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건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걸려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그랬는데 왜 자기는 그런 게 없습니까? 물론 의혹입니다. 또 자녀 증여세 미신고 논란도 있습니다. 증여세 이거 얼마라고 이거 했을까요? 예? 아무튼 인정을 합니다. 2억 9천에서 76억으로 뻥튀기게 된 이 주식의 귀재.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배우고 싶네요. 아무튼 판사가 판사했고 헌재 재판관까지 갔으면 이 사법부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너무나 지저분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저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또 끝난 뒤에 더 사고 물론 의혹이겠지만 이런 의혹이 왜 나오겠습니까?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재산, 증여세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4월 18일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또 문제의 재판관 보겠습니다. 이분 다음은 정계선입니다. 자, 이 정계선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미선 재판관은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제법 연구회입니다. 뭐, 우리법 연구회에서 파생된 단체인데, 똑같이 좌파 단체입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정계선 재판관, 굉장히 유명한 분이랍니다.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 다 이분들은 판사끼리, 변호사끼리, 뭐 이렇게 법조계끼리 결혼을 다 하시는데, 이분은 또 국회 측의 소추단장이죠. 김미수 전 재판관과 같은 재단.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에요. 거기다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황 변호사는 오랫동안 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해 주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분의 좌우명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 아닙니까? 남편이 이 정도면 본인 자신이 이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상황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정리도 좀 해봐야 되는 거 하고, 남편이 뻔히 이 탄핵 찬성 쪽에 주요 인사인데 어떻게 본인 자신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냥 나 이거 무조건 나 심판하고 말 거야 이런 거죠. 여기에다 이 사람도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포 고급 빌라 증여세 회피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정계선 부부가 서초구 반포 고급 빌라 단지에 있는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빌라 일부를 뭐 목욕탕과 방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임대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리고 전세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해명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일부 방을 임대한 거지 증여세 회피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방을 빌려주고 전셋값을 받습니까? 네? 그게 말이 맞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 법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변명을 하는 수준을 보면은 참 기도 안 찹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건지 정말 대단들 합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5억 받으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편법을 쓴 거죠. 이 법관이라는 자들이. 이 5억 증여세 얼마라고 그렇습니까? 예? 고급 빌라에 평생 다 판사들로 지내면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아까 이미선은 주식 규제까지 해갖고 돈 그렇게 불려놓고.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나 남들이 알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높은 위치까지 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방법을 쓴 거죠. 밝혀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하고 나만 아니까. 그렇죠? 누가 어머니를 돈 받고 자신의 집에 전세를 놔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 차라리 저 같으면 증여세 내고 맙니다. 이럴 바였으면. 제가 그 위치였으면. 변명도 정말 치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정계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법고시 최고 득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사법고시가 좀 창피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마흔혁입니다. 마흔혁입니다. 자, 마흔혁. 저는 이 사람 딱 보고 느낀 거는 정말 깡이 좋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인민민주노동자의 연합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국장이었던가 뭐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단체 이름부터 보십시오. 인민노련. 이거 뭐 좌파 냄새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또 판사 짓을 했어요? 예? 거기에다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깡이 좋지 않고서는 절대 못하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는데 난 그걸 견딜 깡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거죠. 아니면 철판이다.
뭐 이런 건가요? 마은혁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마은혁 판사 신분으로 고 노회찬 씨 출판 기념회에 가서 뭐 후원금도 내고 착금석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판사, 사법부 정치적인 중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난 몰라. 몰라 이겁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불법 점거로 기소가 됐던 민주당의 보좌진 12명 있었습니다. 저는 공소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이유였는데 그때 민주당 보좌진도 같이 점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기소를 민주당 보좌진은 안 했기 때문에 왜 얘네는 안 하고 민노당만 했느냐. 이게 다 공소 취소를 시켰답니다. 이 판결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요. 물론 결국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지만 마은혁의 말도 안 되는 짓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 여러분 아시죠? 연가를 해서 투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합법 판결을 한 사람이 바로 마은혁이에요. 예? 또 영화 제작사에게 조성정 묘사가 좀 잘못됐다라는 재판이 들어오니까 조성정 묘사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라고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판사는 정말 독립기관이에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 자, 마은혁, 정계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있었습니다. 정계선이 서부지법 법원장, 마은혁이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오동훈이 똑같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었거든요. 오동훈이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지 않고 우회에서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서부지법에서 받은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고 답답한 이야기죠. 이런 자들이 재판관이라고 들어가서 지금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 이 문혁부의 뜻대로 마은혁을 임명해서 헌재를 자신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꼼수인데 바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헌재죠. 마은혁이 지금 보류돼서 임명되면 더 좋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시간을 끌다가 조기 대선 구도로 가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입니다. 또 헌재가 좌파에게 장악을 당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을 본따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따라하겠다 이거죠. 재기적인 재판이나 소출을 아예 없었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니까요. 헌재가 다 위헌이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이재명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영배의 이 모의 의혹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은혁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헌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 51.4%. 자, 그리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입니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했는데 인용돼야 한다가 이렇게 나타났고 기각돼야 한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 때
61.2%보다 9.8%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탄핵 기각은 37%, 5주 전보다 9.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은 줄어들고 탄핵 기각은 늘어나서 지금 5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큰 폭으로 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영남권은 뭐 그렇다고 쳐도 충남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기각 의견은 56.2%, 인용 의견은 43.2%였습니다. 13% 차이고요. 대구, 경북 기각이 51.7, 인용은 47.4였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 강원은 기각이 52.3, 인용은 2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인용 의견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0%가 넘는 90.6%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59.9%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답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86.6%는 어땠겠습니까? 탄핵 기각을 답했죠. 10.5%가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과 성,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RDD 100% 자동 응답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기 대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은 전국적인 양자 대결에서는 오 시장 등 여권 주자에게 대체로 앞섰습니다만 대선의 민심이죠.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오 시장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정치권에서 이 충청 민심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두 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1월 22일과 23일 그리고 1월 31일과 2월 1일 한 열흘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는 뭐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였는데 이재명과 오세훈의 차가 14%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거였습니다. 충청권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이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오세훈이 44%, 그리고 이재명은 41%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 조사와는 뭐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고 조사 기관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유형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계속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